최근에 치킨값이 슬금슬금 업체별로 올라서 닭 한 마리에 2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요, 원래 임명할 때는 재벌개혁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래서 재벌 저승사자처럼 비춰지더니만 이제 통닭 저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을 2만원으로 인상시킨 부분에 유통의 과정상 문제로 이렇게 보고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을 하겠다, 골목상권 보호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 질서 재편에 나서겠다 하는데, 이 농림부 장관에 임명된 김영로 후보와 더불어서 공정위원회와 농축산식품부가 닭값 2만원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재벌 손은 대지 못하고 BBQ니 호시기 2마리 치킨이니 같은 만만한 통닭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만 손을 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통닭 업체들 포함해서 지금 프랜차이즈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들 한 번은 저는 혼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농림부 김영록 후보자는 농업계 재벌인 계열화 업체에 대한 개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는데, 이분은 이 농업계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은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 후보자가 하는 혁신과 개혁은 계열화 업체와 치킨 프랜차이즈에 집중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번에 AI가 났을 때 제가 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의 닭 사육은 거의 대부분 계열화되어 버렸습니다. 닭 농가들은 계열 할인 같은 대형 이 계열화 회사가 던져주는 병아리와 사료를 가지고 닭을 키운 다음에 거기 수백원 붙여서 기아준가 받을 뿐이고, 그러면서 이들에 의해서 장악된 닭 시장이 한마디로 AI 같은 문제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죠. 왜? 죽으면 정부에서 살처분 가격을 보상을 해주니까 그 중에 80%를 계열화 업체가 갖고 가고 닭 농가는 한 20%만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할인 같은 회사는 닭이 죽어도 돈을 받고 살아서 갖고 가서 잡아서 털 뽑아서 팔아도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의 마진도 만만찮으니까 손해볼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닭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조치나 여러가지 사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화 사업들이 누구냐? 농협, 할인, 마니커, 참프레 등 대형 업체들이 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사육부터 도축, 유통,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완벽한 유통 시스템을 갖추기 있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 발생해서 소비가 둔화되거나 가격 폭락 사태가 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보상을 받고 또 잡아서 냉동으로 보관하기도 하고 해서 손해가 안 되지만, 사육농가는 철저하게 의리되어서 그 피해를 다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닭 계열화 농가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320가구 가운데 조사 대상 0.9%만 여기에 만족한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닭 계열화 회사 중에서 상당수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도 같이 하는 겁니다. 저거 병아리 받아가지고 갖다주고 키워서 닭을 갖고 와서 잡아서 도개해서 그걸 갖다가 지가 하는 또 통닭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서 유통까지 시킨다는 겁니다. 하림은 멕시칸 치킨을 하림이 인수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체리브루는 처갓집 브랜드를 갖고 있고, 한강CM은 DD치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열화 사업을 통해서 닭을 아주 저렴하게 산지에서 확보한 뒤 치킨 사업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수익까지도 같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육계협회에 따르면요, 최근에 이 사람들이 닭 치킨값 2만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산지 출하 가격이 1kg에 2,050원인데 계열화 업체들은 계열화 농가하고의 사전 계약을 통해서 1,600원, 1,700원에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친밀성이 하필 닭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만한 게 닭이냐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고치기는 고쳐야 될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에 변화를 불러오겠다라는 건데요. 초점은 BBQ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담아 지금 한 군데서 2만원 올리니까요. 전부 다 2만원을 올렸습니다. 우린 후진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구조 개혁에도 나서야 된다. 자, 최근에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 최호식 씨가 성추행 논란에 휘말리니까 호식이 치킨이 팔리지가 않아서 그 피해는 누가 다 보고 있는가 하면 호식이 치킨 가맹점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호식이 치킨 안 시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2만원에 후라이 반, 양념 반, 그리고 콜라 하나 끼워서 오면 딴 집보다 통닭 양도 많고 그래서 만족을 해서 많이 시켜서 발전했는데 회장이 그런 사고를 치니까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 사고 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어서 이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 결국은 이 가맹점 주인들이 다 손해를 보고 그걸 회사에 따지려고 하면 그럼 가맹점 해제하라고 해버립니다. 어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닭 사육 계열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제대로 짚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닭값이 오르니까 아니 치킨값이 왜 이래 비싸냐, 시급은 6,470원인데 치킨값은 2만원이다, 치느님이 진짜 치느님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치킨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면서 2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가게 주인은 올리기 싫어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2만원이다 하면 올려야 되는 거예요. BBQ와 교촌이 올린 데 이어서 다른 업체들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닭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이 BBQ하고 교촌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죠. 국내 이 시장 점유율 1위는 교촌 치킨이라는 겁니다. 교촌 치킨이 인상을 하게 되면서 다른 치킨들도 올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BBQ가 올리고 그러면서 BHC, 굽네, 내내 등 국내 5대 치킨 업체들이 다 값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BBQ하고 교촌이 2만원을 올리니까 국내 5대 치킨 업체들이 다 설금설금 가격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시장의 1위 업체가 아주 총대를 메고 이렇게 가격을 올리니까 나머지 업체들도 다 올리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2만원을 올리면서 AI로 닭이 많이 죽어서 닭값이 올라서 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할 법한데 이 닭값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상 요인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 치킨 이 가격 인상에 정부가 관여했던 부분이 닭이 올랐으니까 생닭값이, 그러니까 치킨 가격이 올랐다 하면 정부가 관여해서 닭값이 그래 안 올랐는데 왜 올렸냐 내리라는데 최근에는 임대료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인상 요인에서 닭값 부분을 뺀 겁니다. 그러면 치킨 업체들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봅시다. 1kg짜리 닭의 산지 가격은 2,110원이랍니다. 아까 이 하림 같은 이런 업체들은 1,600원, 700원에 받기도 한다는 거죠. 사전 계약을 통해서 닭을 사육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도축 과정을 거치면 3,500원, 3,800원이 도매가에 팔리게 되고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구입하는 소매가가 한 6,000원 가량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요, 도매가로 닭을 사서 가맹점에 5,000원으로 공급하는데 그래서 프랜차이즈 이 본사가 닭 계열화 사업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600, 1,700원에 닭이 확보되는데 여기에서 털 뽑고 도축하고 하는 비용 해봤자 얼마 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 염장 간단하게 해서 5,000원대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나 다리 같은 선호 부위는 7,000원에서 9,000원까지 가격이 뛴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 가맹점에서는 식용유, 소스, 튀김가루, 음료 등을 비롯한 식재료와 함께 포장비, 무, 그리고 배달 앱 수수료, 인건비, 배달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경쟁이 심해서 광고 홍보비와 마케팅비가 많이 든다며 치킨값에 이들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닭 한 마리 팔 때 추가적으로 이 홍보 비용을 받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BBQ가 이 닭 가격을 10% 올리면서 치킨 2만원 시대를 열었고 교촌도 6에서 7% 인상을 했습니다. BBQ는 지난해 매출 원가율이 1년 전보다 0.5% 낮아져서 원가 부담이 줄었는데요. 이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각각 1.8%, 38%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이번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들의 수익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은 가맹점주들을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진짜 이득이 이들에게 돌아갈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BBQ는 지난 15일부터 가맹본부에서 광고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가맹점주들한테 닭 한 마리 팔 때 500원 마케팅비를 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 수입이 늘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올라서 손님이 줄어들 걱정을 하는 판국에 치킨 한 마리 팔 때마다 500원씩 또 추가로 갖다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가맹점주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맹점주는 싸더라도 많이 팔면 좋은데 가격이 오르면서 손님이 많이 떨어졌다 이야기하고, 전문가는 광고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당연하게 수익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그게 책임인데 추가적인 광고료를 받는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맹점 본사에서는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이익이 나는데 결국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가맹점이 부담하고 마케팅으로 인한 수익은 본점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고 비용이 늘어날 건데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영세 사업인 이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그 가맹점에서 닭을 파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본사의 수익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또 마케팅비로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지현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통닭 선전을 할 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선전으로 10억 이상은 받을 건데 도대체 닭을 얼마나 팔아야 닭 파는 집 사장들의 피와 눈물이 저 속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의 경우 닭 한 마리 팔아봤자 우리 집에서 솔직히 통닭 한 마리 시키면 가족이 4인이면 모자라서 먹지를 못합니다. 2마리를 시켜야 4명이 먹으면 좀 먹었다 싶게 먹을 겁니다. 그러면 통닭 2마리면 4만원입니다. 그러면 닭 한 마리에 2만원 받고 팔면 많이 남겠다 싶은데 실제로는 2,000원에서 3,000원 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닭을 10마리 팔면 2, 3만원 남고 20마리 팔면 4만원, 6만원 남는 겁니다. 그 4만원, 6만원 남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노동을 해도 그 정도는 벌 겁니다. 그렇다면 통닭집 주인들이 하루에 한 4, 50마리를 팔아야 될 건데 2만원짜리를 그렇게 팔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정부가 규제를 하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봉이 치킨이라고 하는 업체는요, 검색에 1위에 올랐다는데, 중견 업체라는데 치킨 업계에서는 모든 가맹점의 치킨 메뉴 가격을 10% 인하한다고 이렇게 밝혔고, 가격 인하로 가맹점이 손해를 보면 본사에서 100% 손해를 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3월 달에 AI로 닭고기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가격을 5%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사실은 있어요. 치킨 업체에서 닭을 팔 때 닭 가격이 원가의 10%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원에 닭을 파는데 실제 생닭의 가격은 1600원, 700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닭 가격이 한마디로 치킨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고, 그 외에 붙여놓은 수많은 유통비용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착취 비용이 포함되어서 2만원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닭 문제에서 집에서 닭을 튀겨 먹기가 어려운데, 닭은 사실 다르게 먹는 것은 별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튀겨 먹으면 제일 맛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닭을 튀겨 먹으려면 기름을 그만큼 해야 될 건데, 한번 쓰고 그 기름을 딴 데 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집에서 닭을 튀겨 먹기 어렵습니다. 또 전기에 돌려서 후라이 구이 해 먹기도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닭을 이렇게 후라이나 전기 양념 통닭이나 이렇게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악용을 해서 서민 음식에서 착취하는 대표적인 어떤 가격의 이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맹점 점주들도 어렵고 사먹는 소비자들도 어려운데, 오죽하면 양계협회가 데모에 나섰겠습니까? 지난 13일 대한양계협회는요, 농림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져서 치킨 프랜차이즈에 공급되는 닭고기 가격은 연중 일정하기 때문에 AI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달을 올릴 요인이 없는데 원가 상관없이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BBQ를 사실상 겨냥했다라는데요. BBQ가 총대 메고 2만원을 올리면서 교촌도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양계협회는 치킨값 인상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닭 소비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킨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수요도 줄어들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BBQ 같은 회사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은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가격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닭고기 시장의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할인 같은 대형 도계업체의 불만을 터뜨려야 된다, 이래 말하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프랜차이즈 업체만 흔든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고작 4~5%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할인 같은 닭 계열화 사육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되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에 대한 계열화 사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이런 동물 사육에 대해서 EU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한국같이 빽빽한 케이지에 철장에 한마디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서 사육하는 부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사육 방식을 고치니까 닭이 AI에 걸리는 확률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요, AI 걸리면서 죽는 닭의 비율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키우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럽에 가면 닭을 땅에 흙을 디디게끔 사육하게 하고 철장에 가두어서 사육하는 부분을 못하도록 EU의 공동농업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닭의 동물의 복지를 떠나서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닭을 먹는 사람의 한마디로 몸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도 닭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AI로 물려준 돈이, 정부에서 대신 물어준 돈이 정부 80, 지자체 광역 10, 기초 10입니다. 4~5천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줄 돈을 가지고 닭 계열화 사업을 금지시키고 닭 농가를 지원을 하면 한마디로 농민들도 돈을 벌고 소비자도 돈을 벌고, 그리고 적정한 마리수가 통제돼야 가능하지, 공장처럼 한 군데서 10만 마리, 20만 마리, 30만 마리씩을 사육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닭을 둘러싼 이런 이 문제들,
우리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인 닭이 프랜차이즈점 본사나 육계 계열화 사육회사의 장난 때문에 이렇게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의 대표적 위반의 사례가 되고 있는 것, 이번에 시정돼야 된다 봅니다.